네, 미국에서 이 기술주에 대한 약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국내에서 이제 오늘 마지막 거래일이 될 텐데 어떠한 내용으로 좀 접근을 해봐야 될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연결고리 오늘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두 가지 이슈 볼 텐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나스닥의 추가 하락 물음표입니다. 반도체하고 전기차가 특히 약했었는데요. 자, 과장님, 이 나스닥이 간밤에도 그랬지만 어제도 그렇고 계속해서 기술주가 약합니다. 시장 상황 좀 자세하게 전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나스닥의 주가 변동폭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반등이 나왔다가도 하락 전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나스닥이 사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한 1.6% 정도의 상승이 나왔었는데 결국 장 종가에는 1.4%가 하락으로 끝났다. 이 말인즉슨 결국 한 3% 정도의 변동폭이 생겼다는 건데 그만큼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이슈에 의해서 이 하락 쪽으로 베팅이 되게 됐을 때 상당히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심에는 반도체와 전기차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사실 FMC 회의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더욱더 기술주 관련돼서 안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10년 국채 금리가 1.8%로 소폭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안전자산으로의 회귀 이쪽으로 더욱더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면서 나스닥은 하락을 걸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가 넘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전일 시장에서 이 실적을 발표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 장 마감 때 한 7% 넘게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4분기 실적을 말씀드리게 되면요. 4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매출액도 그리고 EPS도 모두 다 상회하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2022년도 1분기 가이던스가 매출액 같은 경우에 4분기 매출액 대비 소폭 하향 조정이 되고 있고요. EPS 같은 경우에도 소폭 하향 조정이 되게 되면서 상당 부분 이러한 부분이 이 반도체 관련된 업황에 대해서도 조금은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 반도체 공급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도마에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시티은행에서는 이 인텔이 이제 경영진이 턴어라운드를 위해서 자본 투자를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이익률을 하락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PC 재고 상황도 2022년도에 인텔의 영업 여건을 악화를 시킬 큰 요소가 된다라고 보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이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왔는데요.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수요 증가가 강력한 실적을 지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매출 총 이익률을 하락할 것이라는 이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시가 되기는 했지만 지나치게 보수적인 이 제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JP모건 측에서는 인텔 관련돼서 긍정적인 코멘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일 시장에서는 이와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대부분의 반도체 종목들이 하락이 나왔고요. AMD 같은 경우에는 자일링스와의 인수가 중국에서 승인됐음에도 불구하고 7%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한 3.6% 정도의 하락이 나왔고요. 램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한 7% 정도의 하락이 나왔었는데 역시나 실적 발표하고 그리고 이 공급 부족 이슈 이 부분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좋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웨스턴 디지털 같은 경우에도 장 마감한 이후에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시간의 시장에서 한 9% 정도의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은 그닥 좋지 못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시장과 많이 이제 연관성이 있게 되는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일 텐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4% 정도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가 디램 업황 관련돼서 세 가지 이슈를 보수적으로 제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요. 일단은 세 가지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램 업황을 크게 나눠보게 되면 PC,
모바일, 그리고 서버로 나눠볼 수가 있게 될 텐데, PC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재고를 많은 부분 밀어냈기 때문에 PC 관련된 D램의 이 가격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후에는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모바일 쪽에서 보게 되면은 중국의 약세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2022년도에 수요를 담보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버 시장에서는 DDR5 관련돼서 신규 CPU가 추가 생산 지연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모건 스탠리는 D램 관련돼서 세 가지 이슈가 있게 되고 이에 따라서 보수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제시를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한 4% 정도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보게 되면은 전기차 쪽에서도 사실 그닥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테슬라가 10% 넘게 이제 하락이 나왔었는데요. 테슬라 역시도 실적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4분기 실적의 판매라든지 생산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전년도 대비 많은 부분 늘어났던 부분이 있었었고, 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았기는 했었지만 중간에 공급 부족이라든지 아니면은 신차 관련돼서 출시가 상당 부분 지연이 될 수 있다라는 이슈에 보다 더 집중을 하게 되면서 큰 폭의 하락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가이던스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연평균 50% 이상의 생산 증가 목표는 계속적으로 증가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차 출시 관련돼서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는 2022년도에 출시가 불투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앨런 머스크에 대한 이제 이 언급된 내용을 보게 되면은 테슬라가 25,000불대의 전기차 사업을 지금 현재 고려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만 해도 벅차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 자율주행까지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시간을 걸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역시나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은 월가에서에 대한 평가가 그 다음으로 이루어지게 될 텐데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4분기 실적이 견고하기는 했지만 테슬라에 대한 월가의 기대감이 매우 높다는 것을 고려하게 됐을 때 상승 동력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커멘트를 하게 되면서 보수적인 입장이 나오게 되고요. 이 반대로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 컨센이 상당히 컨센서스를 상회하게 되면서 잘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도 50% 이상의 성장이라는 강력한 목표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이 월가에서도 테슬라 관련돼서도 사실상 지금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게 됐을 때 지금 미국 투자자들도 이런 기술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반도체 관련된 성장주를 보게 되면서 상당히 다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많은 부분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가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그 외에 이제 신규 전기차인 리비안이라든지 아니면 루시드 같은 경우에도 10% 넘게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하고 전기차가 나스닥 관련된 이 지수를 많은 부분 끌어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반도체랑 전기차가 되겠는데요.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우선 어떤 종목이 연결될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럼 국내에서는 성장주에서 이제 다른 쪽으로 옮겨가야 되는 건지 이 부분도 좀 짚어봐 주십시오. 일단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은 삼성전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삼성전자 반도체에 관련돼서 많은 부분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삼성전자 말씀을 드리는데, 삼성전자가 어제 컨퍼런스 콜 진행을 했습니다. 이 컨퍼런스 콜 진행했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일단 메모리 업황 관련돼서 뭐 그래도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고요. 이 공장 증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됐는데 이 공장 증설 관련돼서는 이 증권사마다 전망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일본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관련된 이 공장 증설에 이 투자가 생각보다 빠르게 집행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메모리 쪽은 조금 늦어질 수 있기는 하겠지만 이 파운드리 쪽으로는 더욱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일 시장 사실
국내에서 많이 빠지기는 했습니다만 뭐 관련돼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의외로 좀 견조했던 종목들이 많았었고요.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는 이런 반도체 관련돼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 이런 곳에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하게 됐을 때는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들을 사실상 이러한 이제 이 지수가 낙하되면서 많이 빠졌을 때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활용을 하시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이 국내에서는 이제 배터리 관련돼서 전일 큰 이슈가 있었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돼서 IPO가 진행이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제 연기금이 2조라는 이제 천문학적인 단위로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결국 오늘부터 이제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떤 방향성으로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국내 지수도 상당 부분 많이 이제 좌지우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돼서는 이제 많은 패시브 자금들이 추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폭스바겐과 결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거는 아직까지는 미확인된 이러한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에 의해서 너무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돼서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신다거나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당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장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장주보다는 이제 보수적인 종목, 가치주 쪽으로 옮겨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는 이미 많은 부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성장주 관련돼서도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이 저가 매수로서 진입할 수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장주 저가 매수 전략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애플의 실적 발표입니다. 시간상 좀 짧게만 보겠습니다. 시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애플 실적 발표했는데요. 시간에서 한 3%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실적 발표 내용을 보게 되면 컨센서스를 모두 다 상회하는 이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판매량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아이패드를 제외하고 아이폰 아니면 맥, 웨어러블, 디스플레이, 웨어러블, 그리고 서비스 모든 부분에서 예상치를 상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적에 대한 부분이 잘 나오게 되고, 시간 내에서도 사실 3% 정도의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미국 나스닥 선물을 많은 부분 이제 낙폭을 제한하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웨드부시에서 보게 되면은 애플의 성공 신화가 2022년도에도 강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10년 주기의 견고한 제품에 사이클이 뒷받침되고 그리고 동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억눌린 수요가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애플의 성공 신화를 이어지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애플 쪽에서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나스닥 관련돼서 많이 눌렸었는데 그나마 이 희망적인 뉴스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애플과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 이제 좀 추려보겠습니다. 어떤 쪽으로 연결하십니까? 아무래도 LG이노텍이 대표적인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LG이노텍 같은 경우에 실적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잘 나왔었기 때문에 오늘 애플 관련돼서도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조금 작은 종목을 보게 되면은 BH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애플 벤더로 있는 더보전자까지도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송태영 과장과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